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턱이 뭘까요? 턱이요? 예. 글쎄요. 문턱입니다. 아, 문턱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봄이 됐는데 마음은 먹고 있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시는 분들이 문턱만 넘으면 앞산이든 뒷산이든 다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봄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문턱을 넘어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월요일이 정월 대보름이었는데 네. 달이 환하게 떴네요. 근데 여기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예. 뭐 누구나 보면 아실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이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 사진 기자가 달을 어떻게 위치를 잘 잡아서 마치 들고 있는 것처럼 잡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뭐 남산 타워에 한번 걸려고 해봤는데 그 옛날 동시처럼 달이 자꾸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잡는 맞아요. 게 언제 몇 시에 뜨는지 뭐 위치를 잡아서 망원은 어느 정도 렌즈를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진 기자가 뭐 이쪽 지리를 많이 알고 어떤 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해서 발품을 많이 판 이 지역을 잘 아는 기자가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국의 모습만 봐선 뭔가 좀 아쉬움이 남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죠. 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월 대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남산 한옥마을에서 열린 그 달집 태우기라는 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달집 태우기인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전국 어디에서도 달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달집을 태우는데 이 달집은 뭐 솔가지나 나무를 해서 쌓아놓고 그 불을 내서 그 해에 그 애군을 쫓는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이제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지신 밟기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지신이라는 건 땅의 신을 이제 신들이 우리가 밟는다고 밟히지는 않겠지만 나쁜 신들을 이렇게 밟아준다는 의미로 지신 밟기를 하면서 또 이 불이라는 게 보면 이제 뭐 나쁜 기운을 불태운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 해의 뭐 안녕을 기원하면서 하는 뜻깊은 행사인데 사실 뭐 저도 취재를 여러 번 가봤지만 이게 상당히 뜨겁습니다. 조금만 이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화재의 위험도 많기 때문에 뭐 소방차들도 많이 대기하고 하는 행사인데 네. 어쨌든 뭐 정월 대보름에 빼놓을 수 없는 큰 행사죠. 이 밖에도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이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뭐 부럼 깨셨나요? 저희 올해는 부럼 못 깼어요. 예. 여러 가지 견과류가 있죠. 땅콩이라든가 호두 같은 이런 견과류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치아의 건강을 이제 기원하는 거죠. 뭐 딱딱한 걸 먹으면 이 치아가 튼튼해진다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오곡밥이 있는데 이제 5가지 뭐 쌀, 뭐 족, 팥 이런 걸 섞어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밥이죠, 뭐. 네. 그 밥을 이제 집안의 곳곳에 놔서 그 집안의 가신들을 이제 좀 달래는 거죠. 이제 어르고 달래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로 하고 이제 그 밥은 또 이제 그런 곡식들이 한 해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애주가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귀발기 술이라고 해서 네. 그 어떤 건지 좀 감이 가시나요? 그 아침에 정월대보름 아침에 그 찬 청주를 마시면 이제 귀가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부터 뭐 술 먹는 건 좀 안 좋겠지만 한번 이렇게 저는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해보고 싶은 세시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월 대보름은 신라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명절인데요. 올 한해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야외에서 큰 절을 하고 있어요. 네, 누구죠? 예, 문재인 뭐 전 대표죠. 문재인 의원이 아, 문재인 전 대표예요. 예. 지금 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금 전에 했던 그 정월대보름 행사에 이제 가신 건데 부산 사상구입니다. 이제 뭐 네. 정치적 고향인데 이제 여기 가서 큰 절을 올리는 건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 고향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인 행보를 안 하고 있죠. 근데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부산의 사상구는 뭐 당신의 정치적인 뭐 고향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원래 20대 총선부터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정월대보름 행사인데 이런 데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 말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해서 이제 큰 절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쭉 지금 양산에 머물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양산에 머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구기동 자택에 있었죠. 근데 거기서 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뭐 근처 서대문구로 갔는데 뭐 거기는 이제 다른 뭐 원래 이제 그쪽에 서울 거주하는 집이고 이제 양산에 내려가서 지금 있는데 다른 뭐 활동은 안 하고 이제 SNS에서 뭐 이제 본인이 읽은 책이나 이제 식구를 이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여러 정치인들의 페이스북 올리는 뭐 스타일이 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뭐 문재인 전 대표답게 다른 글은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산에 또 아무 유명 정치인이다 보니까 그 많은 지인이나 이제 지지자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루에 한 5팀 정도 오는데 직접 응대를 한다고 합니다. 뭐 주위에서는 뭐 보좌관이 앞에서 맞이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지만 뭐 본인 성격상 그러지 않고 뭐 덕분에 부인께서 바쁘시겠어요. 예, 그렇죠.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서 문 전 대표는 어떤 길을 가고 또 무엇이 되든 사상은 든든한 정치적인 고향이자 언덕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콤보 사진을 보는 것 같은데요. 두 사진이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네, 뭐 그 새누리당의 모습인데요. 이제 밑에 사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이 이제 좀 서로 이제 설전을 벌이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자리를 자리를 뜨고 박차하고 있네요.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위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가 열릴 때의 모습인데 새누리당이든 더민주든 이런 최고위가 열리는 데는 뒤에다가 아주 상징적인 문구를 이렇게 놓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여기 그런 그렇죠. 문구가 지금 쓰여 있잖아요. 개혁. 그렇죠. 당이 주로 가야 할 길이 개혁이라는 거죠. 근데 위에는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아주 내용을 갖고 있죠. 뭐 이제 공천 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친박 비박의 문제도 있고 해서 김무성 대표가 더 이상 밀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이제 저기 상향식 공천제를 했는데 그 근간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 서청원 의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도 이제 화가 난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좀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박차고 나가는 건데 근저에는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과의 그 갈등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최고위에서 이제 뒤에 그 배경의 글을 다 이제 뺀 모습입니다. 이렇게 배경판의 슬로건을 뺀 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새누리당의 그 홍보기획 본부장의 작품인데요. 이제 그분의 이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런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메시지가 없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창피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뭐 이제 하나 될 때까지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 했는데 이렇게 뭐 보면 이 앞에도 다 빠졌어요. 네. 이제 빠져서 그렇네요. 이제 김무성 대표에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기 뒤에 이런 개혁이란 이런 게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제 김 대표가 이제 말한 것은 이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 공천제를 확정했는데 지금 이제 공관위가 하는 것이 별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개혁이란 말을 쓰지 못해서 안 쓴 거 아니냐면서 이제 애둘러서 이제 공관위를 이제 비판을 했죠. 예. 이 텅 빈 배경판은 최근 여권이 안보 위기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테러 방지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개혁, 경제, 미래, 민생이라는 단어는 일단 덮어두자라는 상징적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벌스데이라고 쓰여 있고요. 케이크 굉장히 크게 있네요. 어떤 사진이죠? 네,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인데요. 뭐 무가베 대통령 하면은 뭐 유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재자로 유명한데 이제 그 대통령의 생일인데 이건 진짜 생일은 아니고 이제 뭐 27일 날 뭐 공식 생일을 할 텐데 그 깜짝 생일 파티를 이제 부인이 열어준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짐바브웨가 대통령 스스로가 얼마 전에 그 재난 상태를 선포했어요. 이제 기아가 심하고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좀 유명한 게 뭐냐면 또 독재자이면서 불구하고 아주 호화
그 생일 파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라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쪽은 이제 근데 북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북한은 아무 말도 못 하는데 이 야당 대표가 그래도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식의 지금 파티를 할 때, 생일 파티를 할 때냐 하고 막 지금 야당 대표는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 언론들은 또 이제 찬양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뭐 거의 뭐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 대통령의 생일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 2008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갖고 그 빵 한 조각에 7억 짐바브웨 달러 될 정도로 거의 뭐 트럭으로 돈을 갖고 와 이제 빵 몇 개 사겠죠. 빵 한 조각이요. 예,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심한지 그 정도인데 지금 이 대통령이 자기 생일 파티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이 뭐 욕을 먹는 거죠. 네. 이 초호화 생일 파티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초호화라는 말이 붙는 걸까요? 작년에 예를 들면요, 이제 생일 이 파티를 하는데 한 12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생일 파티 하루에 12억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근데 뭐 짐바브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상황을 보면 1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지금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로 지금 죽어나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뭐 12억 들리면서 뭐 이제 그 뭐 음식은 뭐 또 코끼리 같은 거를 이제 잡아서 음식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대통령의 측근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작년에가 이제 91번째 생일이니까 91kg짜리 대형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예측하는 게 92kg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말이 92kg지 그거 케이크 만든다면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어떻게 좀 잘해갖고 기아 네. 그 국민들한테 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이런 독재자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결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독재자 밑에서 많이 뭐 받았겠죠, 혜택을.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한테 뭐 한 10명이 앉는 테이블당 한 6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걷어서 그 자신의 그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 돈을 썼다고 합니다. 네. 우령임에도 무가베 대통령은 후계자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우스갯소리로 100세까지 통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집권당 내에서는 현재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암투가 치열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백발의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입고 활짝 웃고 계십니다. 꽃다발도 받았고 손에 뭘 쥐고 있네요. 네, 그 88살의 신복순 할머니인데요. 요즘 뭐 지금 졸업 시즌이죠. 근데 다른 졸업과는 다르게 아주 뜻깊은 졸업입니다. 그 양원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이제 양원초등학교는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4년제 그 초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해주는 그 학교입니다. 근데 네. 이 신복순 할머니께서 또 어느 정도냐면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래 갖고 4년 동안 결석도 한 번 안 하시고 몸이 아파도 학교에 가서 눕겠다 이런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네. 공부도 하시고 또 다른 그 봉사활동도 아주 재미나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또 그런 담례로 또 그 이날 그 마포구청장 상을 이제 수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만학의 꿈을 이루기가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88이신데 4년 전에 그 며느리 분한테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며느리 분이 이제 인터넷을 조회를 해보니까 양원초등학교라는 게 있는 걸 알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네. 그 이후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계속 나가시고 그 토요일 날도 이제 특강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셨다고 그래요.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하늘이 부를 때까지 숨 쉬듯이 배우자는 게 이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이제 교훈 삼아서 좌우명 삼아서 뭐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요즘 뭐 노래처럼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것처럼 뭐 아주 열심히 생활하시는 뭐 할머니십니다. 네, 이날 졸업식에서는 50세 이상의 만학도 243명이 졸업장을 받았는데요. 양원초등학교는 2005년 문을 열어서 올해까지 모두 192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사진 상황만 봐서는 꼭 전쟁터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활짝 웃고 있어요. 이거 무슨 상황인 거죠? 진짜 전투 상황은 아니겠죠. 연기들이 좀 서투르신 것 같은데 그 러시아에서 이제 조국 수호의 날 행사가 열린 겁니다. 이제 조국 수호의 날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군의 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근데 이 모습은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인데 이 조국 수호의 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의 날인데 옛날에 이제 붉은 군대가 창설됐을 때를 기념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네. 이후에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조국 수호의 날로 바꾸고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뭐 변색을 해서 남자들이 러시아 남자분들이 아주 좋아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발렌타인데이처럼 변해서 이제 여성이 마음에 든 남성에게 이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날로 변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날은 공식적으로 그 남자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 남성의 날이네요. 이 러시아도 아마 그 부인들한테 허락을 받고 술을 먹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날 아주 과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군인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막 양쪽에 들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막 많이 돌아다니고 그럴 정도로 아주 남성들은 아주 좋아하는 날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국군의 날인 거니까 뭐 뜻깊은 날이죠. 네. 네, 공휴일인 이날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현역 군인과 퇴역 군인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아프가니스탄전 참전 용사들에게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군사 퍼레이드 또 이런 각종 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김관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선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날 새로운 기록이 또 탄생을 했었죠. 네, 여기 뭐 사진 양쪽에 보면 이제 시계가 보이죠. 테러 방지법 본회의에 상정이 되니까 더민주가 이제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는데 뭐 아주 뭐 합법적인 겁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뭐 무제한 토론을 하는 거죠. 뭐 끝장 토론을 보는 건데 의외로 뭐 보면 의원들은 많이 없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네. 여기 보면 시계가 보이시죠? 그래서 23일 날 저녁 7시 7분에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첫 번째로 43년 만에 다시 이제 필리버스터가 됐는데 네. 5시간 32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록이 깨졌는데 뭐 이게 기록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가 뭐냐면 이제 다수당의 어떤 횡포를 막기 위해서 소수당의 어떤 보면 하나의 무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됐는데 김광진 의원 이후로 이제 계속 뭐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시간을 오래 만드는 게 하나의 역사에 남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무제한 토론을 해서 한 5시간 정도 시간을 한 게 또 기록이 역사에 남는 것처럼 김광진 의원도 이제 43년 만에 왔으니까 뭐 역사에 남겠죠. 근데 다른 의원들도 아마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날 이 김광진 의원의 무제한 토론 때 좀 새로운 또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 한 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6장의 콤보 사진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밑에 김광진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사진이고 또 그 다음 사진이 한 사진, 총 3개의 사진이 콤보로 있는 거더라고요. 국회 아까 사진에도 보였지만 이제 그 측면 사진이었으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은 이제 의원이 발표한 데가 있고 그 뒤에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의회에서도 어느 의회나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관진 의원이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니까 7시 7분에 시작을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이지만 요 뒤에 앉아 계신 국회의장이나 부의장들은 그렇게 계속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 보통 3명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부의장들이 계속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네. 있는데 공교롭게도 뭐 김관진 의원은 계속 똑같은 장면이죠. 그 뒤에 3명만 바뀌니까 볼 때는 아 이게 6장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네.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변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사진 기자가 사진 취재를 한 다음에 그 사진들을 3장을 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는 이제 김관진 의원에게 한 4시간 넘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했더니 뭐 괜찮다고 해서 계속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안 나왔지만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10시간 넘게 했잖아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뭐 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원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 운동화를 신고 네. 구두를 신고 아무래도 뭐 단 1시간만 있어도 구두를 신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의원은 이제 운동화를 신고 그 무제한 토론에 참가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미 의회 역사상 가장 긴 필리버스터 기록은 1957년 공민권법에 반대해서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스트롬 서몬드 전 상원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서몬드 전 의원은 1957년 8월 28일 오후 8시 54분에 시작한 연설을 다음 날인 29일 오후 9시 12분에 끝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살펴본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는데요. 뭐 시기적절하게 그 달짓 태우기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애군을 뭐 한번 쫓으시라는 의미로 좋은 사진이 아닌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9.5% 인하됩니다.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최대한 반영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고를 덜어주려는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의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이 현재보다 평균 3,3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